자, 여기 실행되는 거 보였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등록할 거는 이제 필터인데요. 필터 중에서 사이트 메시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필터예요. 그러니까 필터를 등록을 하는데 저희가 짠 게 아니라 남이 짜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필터로 등록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 사이트 메시인 경우에는 그 툴을 한 개 만들고요. 여기 안에도 이제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라는 태그가 있고 그다음 바디 태그가 있습니다. 이 안에 타이틀이 들어가 있겠죠. 타이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짠 것도 마찬가지로 헤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가 있고 타이틀이 있겠죠. 타이틀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실행하고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이쪽으로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쪽에 녹여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녹여내서 사용하시는 거고,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부분이면 이제 여기 헤더 들어가 있는 거는 이쪽 위쪽에 같이 들어가야 되죠. 타이틀은 타이틀이랑 같이 플러스 돼서 이제 무엇인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더에 있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이제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코드들은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들어가고 바디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적당한 부분에 위치를 잡아놓고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게시판이면 게시판에 해당되는 코드만 난 작성을 하면 전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여기가 이제 메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이쪽에 이제 그냥 자동으로 붙게 만들어 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처리하고 들어갈 때도 별 처리를 하지 않고요. 나올 때 얘네들 전부 다 잘라냅니다. 타이틀 잘라내고요, 헤드 잘라내고요, 바디 잘라내서 얘네들 다 조립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만든 거예요. 저희도 이제 코딩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이제 HTML 태그니까 태그를 이제 가지고 걸러내서 이제 원하는 거를 그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코딩을 좀 어느 정도 알으셔야 되고요. HTML 태그나 이런 도큐멘트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쪽에서 꺼내는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잘라내서 가져오는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라는 것도 이제 작성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제 여러분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단지 이제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근데 이제 그래서 남이 짜놓은 거를 갖다 쓰겠습니다. 짜놓은 걸 갖다 쓸 때 들어갈 때 처리되는 결과 들어갈 때는 이제 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나올 때 결과가 HTML로 나오니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틀에다 맞춰서 얹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도록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거를 했던 거는 이제 카페 한번 가볼까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서 로그인 하세요. 해주시고요. 저희가 찾아서 보려는 거는 사이트 메시입니다. 사이트 메시 이렇게 써서 검색을 해주세요. 사이트 메시를 검색을 하시면요, 스프링으로 적용한 것도 있고 JSP로 적용한 것도 있어요. 적용한 것도 있어서 저희가 그 동영상 유튜브에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똑같으시고, 제가 사이트 메시를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쓸 건데 사이트 메시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이런 거 이제 돼 있는 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필터 이용 권한부 처리되어 있네요. 처리되어 있으시고, 필터 말고 사이트 메시에 대한 PPT도 있으시고요. 이용한 전체 레이아웃 잡기 6395번 글 정도. 얘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데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동일하긴 한데 최신 거를 잡는 게 전체 레이아웃 잡을 때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그 이전 소스를 조금 더 이제 계속 여기 JSP 있죠. JSP 페이지 처리 필터와 사이트 메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JSP 쪽도 있습니다. 6254번 글에 있네요. 그 최신 것이 자꾸 이제 뭔가 수정을 많이 해놓은 거고요. 수정을 많이 해서 저희가 수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 전체 레이아웃을 잡아서 저희가 클릭은 6254번 글을 클릭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시는데 여기 이제 파일이 여기 지금 PPT 자료, PPT 처리하는 PPT만 나와 있네요. PPT.
그리고 PPT 자료밖에 없네요. 밖에 없고 사이트 메시 자료 링크 걸어놓은 게 있네요. 5780번 클릭하러 가겠습니다.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용하시야 됩니다. 이게 지금 스프링이랑 같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구성 파일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사이트 메시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이 한 개 필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위치는 그 스프링 JSP 서블릿에서는 웹-NF LIV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처음 파일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할 일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정 파일에 해당되는 게 이제 사이트 메시.xml 파일, 그 다음에 decorate.xml 파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JS 파일을 구현해 놓은 decorator 언더바 default.jsp 파일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그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러리를 일단 다운받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다운받아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위치는 웹-NF LIV에다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처음 파일 클릭하시고요. 자르 파일에는 내 PC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요 위치를 지금 이제 저는 다운로드 쪽으로 가게 만들어 놨는데, 얘를 그 컨트롤 C 눌러서 위치는 웹-NF 밑에 웹-NF LIV 여기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사이트 메시 2.4.2네요. 자르 파일을 여기다가 등록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필터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필터를 가지고 사용된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제 여기 저희가 웹 app 라이브러리 밑에 이렇게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서 여기 사이트 메시, 이렇게 사이트 메시 2.4.2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필터를 동작을 시켜서 이 필터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시는데, 필터를 동작을 시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엄청 많죠. 비어있는 패키지도 있긴 한데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용하시는데, 그 HTML을 잘라내는 여기 파저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얘를 다시 재조립하는 매퍼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얘네 둘을 이용해서 잘라내고 그 잘라낸 것을 다시 붙이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잘 등록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사이트 메시를 LIV 폴더에다 집어넣는다. 자, 됐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잘라내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이제 처리되는 거 쓰셨는데, 요거를 저희가 그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 밑에 XML이에요. XML 파일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거니까 거기에 이제 얘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들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XML이 사이트 메시 XML, 데코레이트 XML입니다. 요 두 개를 이제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 밑에 보시면 사이트 메시.xml 있죠? 내 PC에 저장하겠습니다. 데코레이터도 하시고 밑에 있는 JSP도 일단 전부 다 해두겠습니다. 해두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먼저 그 XML 파일 데코레이터 사이트 메시.xml과 데코레이터.xml을 복사하세요. 복사를 하시고요. 저희가 이클립스 쪽에다가 이클립스에서 웹-NF 유리라 LIV 아닙니다. LIV에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웹-NF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적용이 안 돼요 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폴더 위치를 잘못 찾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웹.xml이랑 동일한 성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이트 메시.xml과 데코레이터가 웹.xml 안에다가 웹-NF 밑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되시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확인 안 할 때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안 돼 있으시면 되게 힘드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저희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여기 위치 잡았죠. 그래서 여기 위치는 이제 웹-NF 밑에 바로 이제 집어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나중에 그 열어서 볼 거예요. 열어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뷰스 웹-NF 밑에 뷰스라는 폴더에 데코레이터 폴더가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보시면 웹-NF 때 뷰스가 없어요. 아시겠죠? 없으니까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십니다.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폴더를 만들어 두는 거죠. 폴더 이름은 뷰스입니다. 뷰스 엔터 치세요.
웹-rf 밑에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웹-rf 밑에 뷰스라고 만들어 주세요. 뷰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또 뉴 하시고요. 폴더, 다시 폴더 만듭니다. 폴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데코레이터 라고 해서 만들어 주세요. 데코레이터,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라고 만들어 주세요. 되셨나요? 이 데코레이터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데코레이터 안에 여기 있죠. 저희가 여기 구성 파일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데코레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웹-rf 밑에 뷰스 S 붙어 있습니다. 안에 데코레이터 폴더 안에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를 집어넣어라.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JSP 얘를 복사하셔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데코레이터 폴더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JSP라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집어넣기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여기 보시면 필터를 추가합니다. 웹.xml에 필터를 추가하는데 이걸 직접 쓸 수도 있고 여기에 웹.xml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필터 태그를 찾을 수 있어요. 필터 태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터 태그고요. 필터 매핑입니다. 요거랑 쌍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도록 만듭니다. 여기 위에 있는 필터라는 클래스라는 게 등록을 시키면서 얘가 동작이 되려면 어떻게 매핑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필터 매핑을 하게 만들고 여기 위아래 필터 매핑을 써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시면서 이건 필터는 서버에 들어가면서 나와야 이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웹.xml을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웹app 라는 태그가 있어요.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웰컴 파일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엔터 치시면 꺽쇠베이스 쓰시면 F 쓰시면 필터가 보이실 거예요. 필터 쓴다는 거죠. 필터 안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더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필터 안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디스크립션이 나옵니다. 디스크립션은 설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설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디스크립션 동작하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사이트 메시인데 사이트 레이아웃을 집어넣는 필터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사이트에 대한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 처리를 위한 필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서 웬만하면 마지막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동작을 시켜주세요. 아시겠죠? 저렇게 안 나오고 표처럼 나오는데. 예? 저렇게 안 나오고요. 표처럼 나오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디자인이 아니라 소스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맨 아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여기 맨 아래 디자인 소스 있어요. 소스 치세요. 자, 이제 요거 쓰는 거 옆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여기 이제 카페에 있는 것도 조금 이제 옆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필터 해가지고 이렇게 쳤다. 요거 내용은 이제 요거 디스크립션은 실행되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더 쓰시는데 이 필터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필터 F 쓰시면 필터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필터 네임은 이제 매핑하고 같이 필터 이름을 붙여서 얘 이름으로 필터를 저장해 놓겠다 이거 확인합니다. 사이트 메시 필터다 이렇게 이제 필터 이름을 그냥 직관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얘 사이트 메시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이름에 해당되는 거와 이제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를 동작을 시키지라는 건데요. 동작을 시켜서 사용을 하지라는 것을 등록을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 이 빨간색 나오는데 클래스가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에 필터 클래스라는 게 보이세요. 필터 클래스라는 게 보이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완성이 되면 좋겠지만 자동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com.open symfony site mesh web-app.site mesh 필터 대소문자 구별하시고요.
필터 저장을 하시면 이제 컨트롤 키 꽉 눌러서 언더바가 안 생기면 뭔가 틀린 거예요. 지금 언더바가 안 생겼어요. 저도 뭔가 틀렸거나 한번 보시면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com.open symphony site mesh s하고 저기 2가 바뀌었네요. es.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시고 다시 이제 저장을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이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마우스가 돼서 언더바가 생겨야 돼요. 언더바가 생기면 지금 이제 제대로 찾구나. 언더바가 안 생기면 그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 잘 치셔야 되고요. 이 사이트 메시라는 그 클래스, 실행되는 클래스는 요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갈 거다 나올 때, 지금 현재 나올 때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나올 때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등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HTML, 내가 작성한 HTML을 분해해서 이제 다시 재조립해서 적당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URL이 되면 이걸 등록을 시키지? 라고 하는 건데요. 저 위에 사이트 메시를 동작시키기 위한 URL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터에 F 쓰시면 필터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 매핑. 뭐랑 매핑을 시켜서 사용을 하겠다 쓰셔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디스크립터가 있어요. 디스크립터. 그래서 뭐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시고, 근데 이제 필터 네임이 있으신데 필터 네임이 위에 거랑 맞춰주시면 돼요. 디스크립터. 예. 어쨌든 필터 네임을 써가지고 위에 있는 사이트 메시와 동일하게 써주시면 요 URL이 이쪽에 매핑되는 URL이 있으면 요게 요렇게 가가지고 이게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행되도록 만드는 게 필터 매핑입니다. 필터를 정의를 해놓고 필터를 찾아가서 이제 동작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필터 매핑이에요. 요 두 가지가 이제 동작이 같이 되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이거 쓰시고요. 사이트 메시고요. 사이트 메시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매핑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URL 매핑이 있는데요. URL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어떤 패턴의 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지? 라는 건데요. 패턴은 두 가지로 지정할 수 있어요. 1번 위치 기반, 2번 그 확장자 기반. 내가 어떤 걸로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실행할 것인가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JSP 한 페이지 JSP가 여러 개 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JSP를 쓸 수 없고 위치 기반에 해당되는 것을 쓴다든지 어떤 위치 기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작업을 해서 쓰실 때 사용하시는지, 저희는 이제 JSP 쪽에 확장자 기반이면 별표 점 모든 것을 쓴 다음에 별표가 모든 URL을 전부 다 되시고요. 그 다음에 JSP. 그러니까 JSP로 되어 있는 건 다 붙이겠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붙어져 있는 거는 JSP F로 붙었기 때문에 JSP F 붙여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JSP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사이트 메시를 붙여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사이트 메시가 필터로 등록이 된 거예요. 필터로 등록이 돼서 얘가 동작이 됩니다. 얘가 동작이 되면 뭘 찾느냐 이런 건데요. 얘네들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것은 디스크립션에 해당되는 것 조금 더 하시면 얘에 대해서 사이트 메시 설정 파일을 찾게 돼요. 이게 필터로 등록이 되면 이런 얘기예요. 필터로 등록이 되면 이제 사이트 메시 설정 파일을 찾습니다. 설정 파일을 찾는다.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이제 웹.xml 밑에 이런 게 어디 있는 거냐면 슬래시 뭐 웹.xml 웹-inf 밑에 이제 사이트 메시.xml이라는 거 찾아요. 사이트 메시.xml XML을 찾아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예, 그래서 요걸 위치를 거기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얘 프로그램 자체가 찾을 때 바로 밑에 웹-inf 밑에 여기 사이트 메시.xml을 찾아서 이제 처리될 것을 이거 데이터를 읽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이트 메시.xml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레이아웃을 꾸미는 decorate.xml을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사이트 배치에 해당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분할해서 얘네들을 하고 있는데 프로퍼티로 이제 프로퍼티니까 이 변수 한 개 선언하고 게터 세터 만들어서 쓰는 거. 데코레이터 파일 그 얘를 꾸미기 하는 파일 JS 파일인데요. JS 파일에 해당되는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분할해서 web-rf에 해당되는 것을 썼고 exclude에서 확장시켜서 포함시키는 여기 데코레이터 파일이 요거죠. 요거 그냥 이렇게 그냥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프로퍼티 형식으로 사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사용할 쓰신 거고요. 그게 이제 decorator.xml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XML에 썼고 대신에 이제 분해해서 타이틀, 헤드 태그, 그다음 바디 태그를 이제 분해하는 프로그램이 HTML 페이지 파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분해를 해요. 그리고 원하는 데다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 데코레이터 매퍼라는 거. config 데코레이터 매퍼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사용하시고 이때 쓰는 게 여기 데코레이터 파일에 해당되는 설정을 이용해서 쓰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 decorator.xml을 한번 더 열어봐셔야겠죠. 요거는 이제 굳이 안 하고 이게 전부 다 포함시키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decorator.xml을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 꾸미기에 해당되는 파일 여기 2020년 6월 3일 날 만들었네요. 꾸미기라는 파일이라는 것은 웹-rf 때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 폴더를 기본 폴더로 해서 이 기본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dr이라고 써놨죠. 기본 폴더가 여기 있는 건데요. 이 안에 요 안에서 있는 JSP 파일을 꺼내는 거죠. 여기서 메인 데코레이터 주로 사용하는 데코레이터입니다. 그 데코레이터는 여기서 관리자가 쓰는 데코레이터 그 다음에 뭐가 쓰는 데코레이터. 그래서 데코레이터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대신에 데코레이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개를 짜셔야 되겠죠. 여러 개를 짜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안에 이제 디폴트 decorator.jsp를 이용해서 데코레이터를 꾸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레이아웃을 꾸밀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 폴더 안에 웹-rf 때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에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뷰스 아래 데코레이터 안에 디폴트 한다고 데코레이터 보시면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 등록해야 된다며요. 라이브 등록했고요. 여기 데코레이터라는 태그가 나와요. 데코레이터 태그. 여기 보시면 데코레이터 태그가 이렇게 URL이 붙어 있는데 태그를 등록한 거죠. 태그 라이브러리 등록해서 데코레이터라는 태그 땡땡 쓰셔서 사용하는데 여기 타이틀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여기 헤드가 쭉 가다가 그 네가 짠 헤드는 여기다 집어넣어라. 데코레이터 땡땡 헤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그 스크립트가 더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태그 자체는 헤더 태그. 이거 원래 div로 이렇게 짤 수 있는데 div로 짤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 헤더 태그 이걸 시멘트 태그라고 얘기하는데 시멘틱 태그라고 했는데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냥 div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div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헤더 태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뭔가 본 것 같죠? 그 메뉴 만들고 할 때 뭔가 본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 계속 붙이니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티클이라고 한 게 썼고요. 쓴 다음에 데코레이터를 여기다 해서 바디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데코레이터 때문에 바디니까 네가 작성한 바디는 여기다 넣어줄 거니까 여기에서 해결을 해봐.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시고요. 그 다음 푸터 만들었어요. 푸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푸터가 저작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지금부터 코드 작성한 것은 여기 들어가게 돼요. 제 대부분의 코드는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그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슬래시 헤드 바로 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끼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를 타이틀을 만들면 타이틀 안에 웹장 땡땡이라고 붙이고 타이틀이 뒤에 붙게 돼 있어요. 뒤에 붙여서 웹장 땡땡이라는 게 계속 나온다. 이해되시겠죠?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쓰시고요. 이 안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어요.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따로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한꺼번에 등록을 해 놓은 거죠. 그 부트스트랩이 다 필요하잖아요. 보여주는 JSP에는 맞죠?
다 필요하니까 이럴 때 이제 전부 다 붙여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뉴 부분은 여기다 막 추가해서 쓰시면 되겠죠. 메뉴 부분 쓰시게 되고 여기다 로고를 집어넣으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더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얘를 가지고 기초적으로 얘를 가지고 고칠 거예요. 고쳐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decorate.xml에 보면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전체 레이아웃을 잡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레이아웃은 이제 어떻게 만든 거냐면 위아래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헤더, 여기 푸터,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내용, 여기다가 내 작성하는데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헤더 메뉴 부분이고요. 여기 카피라이터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 카피라이터, 여기 메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거는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들어가도록 레이아웃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형태가 이거랑 똑같지 않고 저희는 이렇게 돼 있는 게 한 개 더 필요한데요. 그 데코레이터 부분이 저희가 이제 똑같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데코레이터를 한 개 더 만들면 돼요. 더 만들어서 아시겠죠? 이쪽에 메뉴, 그 다음에 여기에 부메뉴, 서브 메뉴,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데코레이터 저희가 짠 게 여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체 레이아웃을 잡는 게 디폴트 데코레이터 JSP인데 그러면 이제 디폴트가 아니고 이게 이제 관리자 메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관리자니까 어드민 데코레이터 이렇게 어드민 데코레이터 JSP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JSP를 따로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대신에 URL 패턴은 여기 패턴 자체는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돼요. 다른 데코레이터 부분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데코레이터를 붙일 것은 현재 body, 그 다음에 보드, 그 다음에 노티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URL에서 아까 보셨던 거 메뉴 중에 보시면 이제 메인 공지사항 노티스죠. 그는 보드, 갤러리가 이미지죠. 이미지 멤버 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 로그인, 로그인도 멤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붙여라 하고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보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메인 같은 것도 이제 메인도 만들어야 되니까 메인 같은 것도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도 필요하죠.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등록을 시켜주시면 돼요. 멤버도 필요하시고요. 이미지 필요하죠. 이미지도 한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패턴을 보시면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얘는 위치 기반이죠. 폴더 위치에 별표 썼습니다. 근데 이쪽에 들어오려면 필터 웹.xml을 먼저 통과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통과해서 이쪽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별표.jsp로 붙어 있죠. 별표.jsp로 통과하면 어디로 이게 필터가 어쪽에 그 하시냐면 이제 그 사이트 메시.xml 여기 xml 쪽을 통과해서 decorate.xml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니까 폴더도 여기 안에 있는 폴더 JSP 파일 그 폴더 안에 있는 JSP 파일만 체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확장자 기반으로 필터는 잡았고요. 웹.xml에서 여기서는 위치 기반으로 잡아놓은 거죠. 위치 기반으로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메뉴가 안 보여야 된다. 그러면 이 폴더 외에 이런 위치 외에 다른 위치를 잡아서 이제 적용을 하면 사이트 배치가 적용이 안 돼요. 아시겠죠?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에러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권한 처리나 이런 에러는 그런 것들은 잡을 수 있는데 그 완전한 에러 같은 경우는 못 잡으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예외 처리할 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같은 거 이제 저희가 에러 같은 폴더를 한 개 더 만들고 JSP 만들 건데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에러 이렇게 해서 한 개 그 프로그램상에서의 에러가 아니라 이런 여기서 에러는 이제 논리적인 에러 권한 처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에러 같은 거 할 때 URL을 이동시켜서 에러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러 폴더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을 때 저희가 그 실행되다가 나는 오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오류를 그 실행되다가 시스템에서 되다가 시스템의 예외 exception은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하고요.
그냥 이제 저희가 논리 오류, 논리 이제 권한 처리 같은 거, 권한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이제 논리 예외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저희가 그 의도적으로 예외 페이지로 가세요라고 시킨 거 아시겠죠? 이런 것만 잡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논리 예외, 의도된 예외입니다. 의도된 예외만 이제 잡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에러 폴더를 만들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널 포인트 인셉션 이런 건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처리되면서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URL 못 잡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잡아서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에러 페이지로 이동을 하세요라고 시킨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잡게 됩니다. 그 URL이 변경이 되면서 하는 것만 잡아서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러면 웹점 학생을 통과해서 이제 사이트 메시 쪽으로 가죠. 사이트 메시는 이제 그 파즈 잘라내고 그 다음에 매퍼 잘하는 것을 다시 조립하고 할 때 decorate.xml을 사용한다. 그래서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런 매핑된 것에 해당되는 것을 쓰신데 그 안에 이제 JSP는 요 JSP를 쓸 거예요. JSP를 가서 이제 써야 하는데 위치는 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디폴트 decorate.jsp가 이상한 데가 있죠. 이상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여기에 가면은 도대체 이게 실행이 될까라고 할 수 있는데 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이제 web-rf에 들어가 있으면 이쪽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서버 그 브라우저 열고 저희가 슬래시 web-rf 슬래시 views 슬래시 decorator 슬래시 디폴트 언더바 decorate.jsp 이런 식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다시 여러분 브라우저 열고요. 브라우저 열었어요. 열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슬래시 있으면 웹-rf부터 웹 app부터 들어가잖아요. 웹 app 맞죠? 웹 다시 여기 위치상 웹-rf죠. inf 슬래시 views 슬래시 decorator 슬래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쳐서 JSP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유는 웹-rf가 서버를 돌리기 위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노출되면 시스템 대응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데 위치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못 들어간다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못 들어가 정답인데 얘를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파일 시스템으로 얘를 가져다가 제가 JSP 만들 때 가져다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JSP는 처리를 먼저 해요. 자바 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가 JSP 안에다가 자바 코드입니다 라고 처리하는 것을 맨 처음에 만들잖아요.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JSP에서 데이터를 뿌려요. 그리고 JSP는 원래는 데이터 뿌리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아시겠죠? 뿌리는 용도로 만드는데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낼까요? 자바 코드를 만든 다음에 결국 HTML을 만들어요. HTML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바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JSP를 가져다가 HTML 만들 때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낼 때 쓰기 때문에 JSP는 어디 위치에 있으나 파일 시스템으로 전부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불러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조립을 하는 HTML로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웹-rf 직접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유는 원래는 처리를 먼저 해야 돼요.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기 아시겠죠? 처리는 자바에서 하죠. 자바 보기는 어디서 하죠? JSP에서 한다는 거죠. JSP 그러니까 직접 보기로 못 들어가게 막는 방법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웹-rf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원래는 JSP를 꺼내놓지 않아요. 웹 app에다 꺼내놓지 않고요. 웹-rf 같은 데 집어넣어요.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서 직접 바로 못 들어가고 데이터 처리가 다 끝나야 이제 보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뭐.jsp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스프링이나 뭐 이런 걸로 보시면 그 개발을 할 때 그냥 JSP로만 이렇게 직접 보이도록 개발하면 소스도 노출될 뿐만 아니라 직접 접근이 되니까 아시겠죠? 웹으로 그래서 그다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처리나 뭐 스프링 가서는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JSP 자체를 웹-RPM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이 다 돼 있으시고요. 이게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도 해보고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